많은 경우에 있어서 구매를 할 때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래는 비트코인이 가장 많았죠. 과거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리플, 모네아 등 다른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저는 가상화폐를 통해서 구매했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적발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임성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마, 구매 및 흡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를 만약에 초범이 받았다라고 하면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또 말씀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 간단한 사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하신 마약이 그건 한 종류이냐, 그 한 번을 할 때 그게 여러 번이었냐, 또 구매 경로가 어떻게 됐냐, 또 그 마약의 종류가 상당히 높은 마약이냐 또는 처벌성이 낮은 마약이냐에 따라서 사실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에 있어서는 사실 가상화폐를 통해서 대마를 해외에서 구매를 하였고 흡연, 투약까지 한 사건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에 있어서 이거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필로폰 투약 한 번이고 구매 한 번이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보통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수사기관은 실질적으로 당사자 한 명을 처벌하는 것이 보통 목적이 아니라 그 해당 사건을 통해서 그 위의 상선이 누군 것인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구매를 했냐라고 수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이 사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구매를 할 때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래는 비트코인이 가장 많았죠. 과거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리플, 모네아 등 다른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저는 가상화폐를 통해서 구매했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적발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은행을 통해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추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추적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가상화폐 지갑이 적발이 되거나 그 과정에 경유하는 다른 지갑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그 지갑과 지갑을 P2P 형식으로 계속해서 추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지갑을 통해서 구매자가 송금한 가상화폐 내역을 상당 부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본인은 실질적으로 이제는 정말 이제 마약을 끊어내겠다, 더 이상 이거를 이제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본인의 의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마수대에 연락을 드려서 저희가 수사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당사자가 어떻게 협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에 대해서 실행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도 해당 부분들, 해당 수사 협조가 상당 부분 잘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피의자가 어떠한 사회적으로 결속관계에 있고 가족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오랜 기간의 경력, 그리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이미 선교육 이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봉사활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지를 통해 단약 의지가 드러내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기 때문에 검찰에서 성공적으로 기소유예를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 사건에 대해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님을 통해서 본인이 어떻게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그에 따라 본인의 공적을 쌓음으로써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본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